네, 안녕하세요. 라봄튜브의 김동진 원장입니다. 라봄튜브 유상입니다. 원장님, 그 뿌띠 시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필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장님하고 이제 필러가 뭐고, 이제 필러가 혹시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필러를 맞으면 좋은 부위, 또 이제 맞으면 별로인 부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필러는 뭘 보고 필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라는 단어 자체로 이제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채우는 물질. 이제 넓게 생각해 보면 뭐 지방 이식도 자가 조직 필러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대개 필러라고 하면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돼서 주사기나 또는 캐뉼라로 몸속에 주입될 수 있도록 이제 제품화된 걸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종류에는 뭐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콜라겐 필러, 칼슘 필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필러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필러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아무래도 그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주사를 통해서 녹일 수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라봄튜브 영상에서 되게 그 가족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수술,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녹지 않는 필러 맞는 네. 거,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필러의 종류 중에서 녹는 필러는 아까 말씀하신 히알루론산 필러, 네. 그거 하나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녹지 않는 필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맞아도 안전한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이다. 네. 우리가 이제 볼륨을 가지려고 필러를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녹는 필러를 맞아버리면 지속되는 시간이 금방 이제 그 짧을 것 같은데, 그래서 녹지 않는 필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녹지 않는 필러가 별로 좋지 않은 걸까요? 이제 그게 사람의 욕심이죠. 이게 사실은 필러라고 하는 거의 가장 장점은 이제 우리 뿌띠 성형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술이 되게 간편하다는 거거든요. 간편한 시술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인데, 이제 거기까지만 욕심을 내야 돼요. 5분, 10분의 시술로 평생의 효과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구 필러라고 또는 뭐 반영구 필러,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거 안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잘 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우리 얼굴이나 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러는 녹지 않는 필러가 들어갔지만 우리 피부는 노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유지인대는 늘어나게 되고 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으켜요. 그래서 녹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미세하게 얼굴과 부조화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녹지 않는 필러 맞으신 분들, 예전에 뭐 90년대, 20년, 30년 전에 맞으신 분들이 지금 와서 녹여달라고, 그러니까 제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부자연스러워진 거죠. 충분한 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 제거를 하면 이제 피부가 구멍이 뻥 뚫리거나 피부가 괴사가 되거나 또는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 전처럼 되기를 바라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녹지 않는 필러, 좀 영구적으로 가는 필러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네. 뭘까요? 모르겠어요. 실리콘. 실리콘.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한 시술보다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이제 녹지 않은 이물질 중에서는 실리콘이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는 필러가, 아까 제가 이제 녹이는 주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깔끔하게 주사로 다 녹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보통 병원에서는 이게 완전히 녹일 수 있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좀 될 수 있는데 그 팔레트에 필러를 짜놓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이제 저도 봤어요. 도포해서 이렇게 섞으면 잘 녹아요. 그러면 잘 녹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섞으면 근데 그것도요 처음에 뿌려 놓으면 잘 안 녹아요. 이렇게 저어야 잘 녹아요. 네. 필러가 우리 몸에 들어간 순간 그 주사액이 충분히 이제 필러의 접촉면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요? 네.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약간 이렇게 굴곡진 부위? 필러를 덩어리째로 이렇게 캐뉼라로 뼈 위로 이렇게 덩어리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덩어리를 잘 찾아서 중앙에 잘 주사를 하면 잘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사로 여러 번 이렇게 미세하게 터치를 해 놓으면요 이게 또 찌르는 순간 그 필러 주변으로 얇은 막이 좀 생기게 되고 찌르자마자? 네. 찌르자마자는 아니죠. 이제 네. 그 필러가 나서. 이제 필러가 이제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네. 그러니까 필러가 있는 공간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를 남겨요. 필러 주변으로. 이게 이제 녹는 네. 필러든지 안 녹는 필러든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필러를 녹여도 그 주변으로 어떤 그 흉 조직이라고 하는 뭐 좋게 말하면 뭐 콜라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막이 녹이는 주사를 주입되는데 접촉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00% 제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필러를 맞으면 별로 좋지 않은 맞지 말아야 될 부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코끝. 네. 코끝에 네. 그 필러를 넣으면 제 생각에는 되게 오똑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코끝에 넣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코끝에 필러를 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술하는 분들도 좀 어떤 베이스로 넣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코끝에 필러 놓으신 분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코끝은 일단은 효과가 없어요. 아, 효과가 없어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코끝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가 이제 이게 뼈가 받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콧대는 필러를 넣어도 이게 잘 올라오거든요. 콧대는. 단단한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뼈가 받치고 있는 부위에 필러를 네. 넣어야 더 효과적이에요. 네. 코끝은 이게 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퍼져요. 이게 그냥 퍼지기만 할 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저는 코끝은 어떤 이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또 다른 부위는 어디가 있을까요? 또 제가 선호하지 않는 부위 이제 두 번째는 옆볼. 되게 의아하시죠? 옆볼 되게 많이 맞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처지면서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우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필러로 채우게 되면 질감도 좀 단단해지고 무게감 때문에 더 처져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마, 뭐 일정 부분이 꺼져 있다. 그런 부분에 소량으로 넣는 거는 이제 추천하는 바인데 이제 이마를 봉긋하게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대용량을 넣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 게 이것도 이제 처음에 맞으면 이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분들을 봤어요.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그런 분을 봤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마에 필러 넣는 게 엄청 네, 많았죠. 유행했어요. 네, 뭐 풀페이스 필러라고 해서 네. 뭐 이마, 앞볼 전체를 넣었는데 젊은 층에서는 어느 정도 처음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또 반복돼서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얼굴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진짜 필러를 할 거면 이 부위에 하면 진짜 가성비 좋다. 이렇게 네. 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앞쪽에 계속 뭐 필러 부작용, 네.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래요, 뭐 아무래.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저는 필러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좋아하시는 원장님. 네.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을 넣으면 정말 이것만큼의 좋은 시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조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호하는 것을 한 3군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팔자 필러. 팔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자 필러는 여기 밑에가 이제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효과가 이제 좋아요. 넣으면 소량으로도 또는 부족한 만큼 많이 넣어도 그만큼의 효과를 좀 낼 수가 있고요. 왜 좋다라고 생각했냐면 지방 이식을 이제 좀 많이 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는 생착률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팔자 주변은 이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필러는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꺼지더라도 재시술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이후로 팔자는 필러를 좀 선호하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부위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무턱 필러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무턱 보형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턱만 조금 필러로 빼줘도 이쁘겠다라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부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입술 필러. 입술. 워낙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입술 필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술에 지방 이식도 하지만 생착률도 떨어지고 미세하게 모양을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필러가 한 번에 한해서는 콧대 필러 제가 추천하거든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네, 딱 한 번. 아까 제가 여기는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콧대 필러가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간 쪽에 콧대가 아예 없거나 매부리가 심하신 분들은 여기만 콧대를 만들어줘도 만족도가 되게 좋거든요. 한 번 이 콧대를 느끼는 분들은 콧대가 없이는 못 살아요. 제 경험상. 그러면 이제 이게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계속 맞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게 조금 없어지거나 하면 더 맞고 싶은데 그럼 두 번째 맞았을 때 처음에 그 모양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 피부는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거나 위로 퍼지거나 분명히 한 군데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맞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바타코라 그러죠. 네. 그런 모습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이제 녹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깔끔하게 녹이고 처음부터 다시 맞을게요. 진짜. 그게 안 돼요, 그게. 피부는 이미 그렇게까지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이미 이 콧대를 느끼신 분들은 없는 채로는 못 살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보실 때 네. 제가 어느 부위를 맞으면 좀 예뻐 보이겠다. 필러를 맞으면 예뻐 보이겠다 하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다 힌트가 있는데 일단은 팔자. 팔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술 정도 맞으면 지금보다 훨씬 팔자하고 입술. 네. 조만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의 입술 그 필러의 노하우를 제가 경험해 볼 수 그 있도록. 트렌드 따라갈 자신 있으신가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필러를 맞을 때는 정말 그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 필러를 맞기에 좀 좋은 병원? 그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간단하다 보니까 상담 따로 시술 따로인 곳이 많아요. 이게 마트에서 이게 쇼핑하듯이 팔자 필러
입술 필러 계산해 주세요 하고 진짜요? 시술실 바로 가서 이제 시술 받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조금 이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 필러의 진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필러를 맞으면 안 좋은 부위, 또 좋은 부위, 그 다음에 좋은 병원 고르는 팁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얘기 많이 해가지고요. 충분히 뭐 네. 얘기가 된 것 같고 네. 더 얘기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지루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